경기 상황에서의 전략, 또 경기에서의 전술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키가 큰 상대와 겨루었을 때 어떻게 경기를 운영을 해서 경기를 승리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가 작은 선수가 키 큰 선수와 상대할 때는 반드시 거리, 다시 말씀드리면 태권도 경기에서는 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다른 요인들도 많이 중요하겠죠. 중심 이동이라든가 이런 게. 왜 거리가 중요하느냐? 매번 제가 강조드립니다만은 기술 허용 부위에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거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거리를 어떻게, 상대의 긴 발을 가지고 공격했을 경우 그 거리를 어떻게 유효한 거리를 벗어나거나 아니면 그 거리를 짧게 해서 상대의 공격을 저지시킬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결국은 효과적으로 경기를 끌어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경기를 실제 프랑스의 이제 대표적인 선수입니다만 파스칼 선수와 호주의 오스트레일리아의 호주의 다니엘 선수와의 월드컵, 일본 월드컵 경기에서 싸웠던 경기를 보고 어떻게 두 선수가 경기를 펼치는지 직접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를 보실 내용은 2002년 재팬 월드컵 대회 결승전 헤비급 선수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청 선수의 프랑스 선수인데요. 파스칼 젠틸이라는 선수고요. 홍 선수는 호주 선수인데 다니엘 그레고리라는 선수입니다. 두 선수의 경기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경기를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지도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자기 선수들에게 전술을 지시를 해줄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경기를 풀어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선수는 상대 선수의 여러 가지 요인들을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경기를 시작을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선수가 서로의 알지 못하는 분석되지 않는 선수들일 경우는 1회전을 통해서 이제 충분히 상대를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대처를 빨리 해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신장이 큰 선수라든가 아니면 체력이 좋은 선수라든가 앞발이 좋은 선수라든가 아니면 뭐 뒷발이 강한 선수라든가 아니면 기술적으로 어떤 기술이 강한 기술이냐를 보고 판단을 해줘야 되겠죠. 프랑스 파스칼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나래차기 기술이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지금 연속 동작으로 왼발 득점을 성공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1대1이죠. 이럴 경우에 이제 보통 지금 호주의 이 다니엘 선수 같은 경우는 파스칼 선수보다도 이 신장이 작기 때문에 첫 동작에서, 그러니까 계속 파스칼 선수가 나래차기로 이어졌지만은 첫 동작에서 잡아줘야 되고, 자, 저런 경우에서도 지금 어설프게 거리 간격을 유지해주고 과감하게 경기를 앞발을 이용해서 다니엘 선수가 공격을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점을 하는, 물론 이제 1대1의 득점을 얻은 장면입니다만은 이래저래서 지금 이런 경우 2대2로 경기를 마쳤죠. 그러니까 지금 큰 선수와 경기했을 때는 보통 이제 한번 물러나게 되면 계속 연속적으로 물러나기 때문에 첫 동작에서 상대 공격을 잡아줘야죠. 저럴 때 잡아줘야 돼요. 그렇죠? 자, 저런 상황에서도 자 보십시오. 계속적으로 파스칼 선수가 찰 수 있는 거리가 유지가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긴 다리를 이용해서 발차기를 하기 때문에 실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연속 동작으로 하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붙어서 상대가 공격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자기 자신이 공격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한 다음에 과감하게 공격을 시도해서 경기를 전체적으로 자기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또 주도적인 경기로 이끌어 나가야만이 결국은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럴 경우도 이제 앞발을 이용해서 주로 이제 거리 확보를, 자기 자신의 거리를 줘야죠. 자, 그렇죠? 자, 보십시오. 습관적으로 지금 파스칼 선수로 계속해서 나래차기, 뭐 3방 돌려차기 이렇게 계속해서 3번까지 발차기를 시도하죠. 저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과감히 몸이 붙어줘야 되죠. 앞발이 들고 어설프게 지금 거리를 유지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발차기를 허용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래서 지금
실점을 해서 지금 6대3이 되죠.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이제 파스칼 선수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체력이 아무래도 예전에 이제 그 정경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체력이 강한 시기에 그런 체력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체력을 어떻게 하면 상대 선수를 소진을 시킬까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가 돼야 되고 분석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계속 뒤로 중심이 빠지면서 나래차기죠. 그럴 경우 어설프게 다시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실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파스칼 선수의 긴 다리를 이용한 나래차기를 적절하게 지금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이 이제 큰 실패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키가 큰 선수와 어떻게 대적을 해야 될 것인가, 또 파스칼 선수와 다니엘 선수 게임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많은 것을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키가 작은 다니엘 선수가 키 큰 파스칼 선수를 어떻게 공략을 해야만이 경기를 승리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 들었을 때는, 자, 먼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이제 먼 거리를 유지하게 되면 될수록 키가 작은 선수는 불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키가 작은 선수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많이 움직여줘야 되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움직이라는 게 이렇게 좌우로 자주 바꾸었다가는 오히려 긴 발을 이용해서 단발로 때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실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속임 동작을 줘야 되겠죠. 속임 동작을 주거나 아니면 들어서 이렇게 해서 앞발을 이용해서 상대의 어떤 자세나 위치, 또 중심을 흐트러 놓은 다음에 공격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대방이 오는 것도 무턱대고, 자, 공격해보세요. 공격 아무거나 이렇게 물르게 되면 계속 이제 물르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실점을 하죠. 자, 물렀을 경우, 자, 물러서 다시 나래차기 해보세요. 막 나래차기로 계속 들어오게 되면 정신없이 방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 버리죠. 그럴 경우, 자, 공격해보세요. 들어와서 이렇게 붙었을 때 근접한 거리에서 이런 여기 자기 자신과 키 큰 선수의 간격이 이렇게 유지가 되면 계속 나래차기 들어옵니다. 여기서 공격하고 또 나래차기 또 들어오죠. 또 내가 때려도 또 때립니다. 여기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위험하죠. 오히려 이럴 경우 얼굴을 공격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실점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잘 파악을 해서 움직임이 들어온 다음에 들어오죠. 빠지다든가 완전히 또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붙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기가 공격을 때려줄 수 있도록 이런 경기를 펼쳐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첫 동작에서, 자, 들어오세요. 첫 동작에서 먼저 때려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더 과감하게 공격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뒷발로 들어올 때는 과감하게 뒤차기를 차고 같이 움직여서 같이 때려주고 이런 형태로 해서 경기를 운영을 해줘야지, 뒤차기 차고 난 다음에 차고 나서 이게 물르게 되면 바로 들어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모든 경기가 마찬가지입니다. 키가 큰 선수나 키가 작은 선수나 어떠한 선수하고 만나서 경기를 하더라도 차고 난 다음에 받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충분히 파악을 해줄게. 어차피 이 키가 큰 선수는 느리단 말이죠. 그럼 보이죠. 보이게 되면 빠는 거죠. 빠져서 이렇게 축축 빠져서 상대방에게 유효한 거리를 유지하지 안 해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붙거나 이렇게 해서 경기를 효과적으로 상대를 방어한 다음에 과감하게 오히려 붙을 때도 이렇게 해서 붙는 게 아니라 상체를 가서 상대방하고 근접하게 해줘야만이 결국은 상대방이 발을 못 찬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상대는 분명히 자신의 몸통을 노리고 연속적인 공격을 퍼붓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같은 득점 경기 규정에서는 발차기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상체를 그렇다면 손으로 올려서 잡는 게 아니고 공격을 해서 이렇게 손은 내려주고 밑에를 방어하면서, 자, 왜 밑에를 방어하느냐? 이 근접한 거리에서 상대가 얼굴을 때리려면 뒤로 물러난 다음에 얼굴을 때리게 되는 것이죠. 절대 이런 상황에서 얼굴 못 때린죠. 그럴 때는 몸통만 방어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안에서 밖으로 내려차는 동작도 있겠지만 그만큼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죠. 그럼 먼저, 자, 때리겠다가 얼굴 빠져보십시오. 빠지면 내가 먼저 때리는 거죠. 자신이 먼저 때리면 오히려 득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딱 공격하다가도 쭉쭉, 자, 공격해보세요. 빠졌다 투고 붙죠? 이런 상황에서, 자, 이렇게 서로 움직이다가 땅! 때리고 먼저 빠져도 완전하게 빠져나와 버리는. 이제 그런 형태로 경기를 이끌어야만이 경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